지금 질문이 미인입니까? 미물입니까? 동물들끼리 짝짓기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애 행동을 보이는 거는 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암컷은 수컷들의 그 현란한 몸 동작, 그리고 수컷들의 그 화려한 색깔, 기가 막힌 소리 뭐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그래, 난 너랑 짝짓기 할래, 이거를 암컷이 결정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제일 매력 없는, 제일 못생긴, 제일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그런 수컷을 선택할 리는 절대로 없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제일 멋진 수컷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멋진 미남 수컷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집에는 손님들이 찾아오면 손님들이 가고 난 다음에 미안한 얘기지만 제 아내와 제가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저 사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가 봐.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손님은 왔는데 우리 강아지들이 뭐 그렇게 사납지는 않아서 짖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근데도 열심히 짖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대면대면하게 뭐 누가 왔나 보다. 제 아내의 관찰 결과는 따뜻한 사람을 강아지들이 알아본다. 근데 대체로 맞는 것 같아요. 동물들이 선호하는 인간 부류는 성품이 부드러운 그런 사람들을 동물들이 알아보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리 고양이들도 다른 사람들이 와 있으면 전혀 뭐 상관도 안 하고, 고양이가 워낙 냉정한 동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에게는 와가지고 그냥 저 다리를 감싸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분명히 동물들도 자기랑 같은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모사피엔스를 보면서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는 거죠. 그게 과연 왜 그럴까? 제가 이렇게 우리 집 강아지와 고양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들이 과연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 그동안 관찰한 거에 따르면 내 미모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동물행동학에서 굉장히 많이 한 연구가 이른바 메이트 초이스라고, 그래서 짝짓기 상대를 어떻게 고르느냐, 이거에 대한 연구는 뭐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과정에서 한때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칭 이론입니다. 동물들이 대개 좌우 대칭형인데 정말 얼마나 완벽한 대칭이냐, 이게 선택의 기준이더라는 겁니다. 실험을 어떻게 하냐 하면, 예를 들면 제비들 중에 꼬리가 제법 긴 제비들이 있는데 그 꼬리를, 어떤 한쪽 꼬리를 더 길게 보이도록 깃털을 딴 데서 잘라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보는 거죠. 그러면 그 제비가, 수컷이 꼬리 길이가 다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수컷과 꼬리 길이가 정확하게 똑같은 수컷과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양쪽 길이가 똑같은 수컷을 암컷들이 선호합니다. 이 이론의 그 배경은 뭐냐 하면, 이게 유전자의 질을 가늠하는 일일 거다 이거예요. 영어로는 지노타입이라고 부르는 유전자형이 있는 거고, 그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표현형, 피노타입이라고 부르는데, 표현형을 보면서 지금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표현형이 좌우 대칭이 완벽하게 돼 있으면 아마도 훌륭한 유전자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작은 곤충의 경우에도,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가끔 방 한쪽 구석이나 집게벌레라는 곤충 보신 적 있죠? 집게벌레가 꼬리의 끝부분에 집게가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집게를 봐야 뭐 그게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 집게의 길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암컷 집게벌레가 선택하는 수컷 집게벌레들을 보니까 그 길이가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그 수컷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어떤 남성을 좋아할까? 바로 이 대칭 이론에 입각해서 인간 여성들도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인 남성을 좋아한다. 컴퓨터로 얼굴을 약간씩 변형시켜가지고 거의 눈에 잘 안 보이는 정도로 사진을 약간만 변형시켜서 그런 류의 사진을 한 5-6장을 쭉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성들로 하여금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르라고 하는
실험을 해보거든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왜냐하면 이게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씩 틀어놓은 건데, 그런 실험을 여러 연구자들이 했는데 결과는 언제나 기가 막힐 정도로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중에서도 여성들이 그 여러 사진 중에 골라내는 남성은 가장 좌우 대칭이 완벽한 남성을 고른다는 겁니다. 짝짓기 선택을 할 때 대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는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유전자라는 게 단백질 합성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이잖아요. 유전자는 단백질을 이런 식으로 합성하라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건데, 단백질 합성이 잘못되면 형태가 찌그러져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발생 과정에서. 표현형 차원에서 뭔가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는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과적으로 유전자에 어떤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랜 진화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대칭성을 잘 갖춘 개체들이 훨씬 진화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그걸 선택의 기준으로 삼게 된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런 연구가 한참 많이 나오던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 뭐 강의하면서 가끔 삐딱한 짓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강의를 한참 해놓고는 다음 화면에 탁 하고 제임스 딘 사진을 뜩 한번 올려본다든가, 네, 아니면 배우들 중에 언뜻 굉장히 매력적인데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보이는 그런 얼굴을 표정을 많이 쓰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이 배우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 전부 와 좋아하잖아요. 그 대칭이라는 게 정말 꼭 그럴까? 뭐 어떨 때는 우리가 별로 대칭이 아닌 남성에게도 굉장히 환호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느냐? 글쎄요. 대칭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의 매력을 평가할 때 대칭성만 보는 건 아니죠. 대칭성은 조금 빠지더라도 다른 어떤 면이 기가 막히게 매력적이다. 뭐 제임스 딘은 약간 얼굴이 일그러져 있기는 하지만 그 친구가 보여주는 전체적인 어떤 반항적인 기질이랄까, 지극히 반항적이지만 뭔가 이렇게 감싸주고 싶은 그런 감정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촉촉한 눈매, 뭐 이런 것 때문에 여성들이 그냥 할 일 없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걸 판정해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동물에서 암컷이 선호하는 수컷은 대칭성을 잘 갖춘 수컷이다. 그거는 거의 모든 연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여성들은, 동물로 치면 암컷들은 새로운 자극을 굉장히 선호한다 하는 연구 결과도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 그렇고 똑같이 생긴 수컷들 중에 누가 하나 튀면 괜히 그쪽에 이렇게 이상하게 끌리는, 왜 그래야 되느냐는 훗날 밝혀지는 거고요. 이 실험을 누가 흥미롭게 했느냐 하면 그 양반 아직도 아마 캘리포니아 대학에 명예교수를 하고 있을 텐데, 낸시 버리라는 분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던 시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을 내서 우리끼리 한 많이 그 논문 읽으면서 토론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말로는 아마 뭐 십자매에 비슷한 새죠. 핀치인데 어느 날 수컷의 머리 깃털이 어디 이렇게 막 휩쓸리다가 머리 깃털 하나가 이렇게 딱 삐죽하게 올라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암컷들이 그 수컷을 이렇게 막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거 봐라. 그러고 이 양반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깃털을 아예 하나 딴 데 깃털을 가지고 컷 머리에다가 깃털을 테이프로 해갖고 붙여준 거예요. 갑자기 저 머리가 매끈하던 이 종에서 깃털이 이렇게 쫙 올라온 수컷이 나타난 거예요. 암컷들이 그냥 그 수컷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의 실험을 해가지고 그 새에서는 암컷들이 새로운 형질을 선호한다, 뭐 이런 논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면 그 진화의 역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모두가 다 똑같이 생긴 수컷들 속에서 어딘가 좀 달라 보이는 수컷, 그 수컷에게 매력을 느끼는 그 현상이 절대로 진화할 수 없다라는 그런 법칙은 없을 거 아니에요. 만일 그 수컷이 왠지 주변의 많은 암컷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저 수컷과 짝짓기를 해서 저 수컷의 형질을 닮은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도 저 수컷처럼
많은 암컷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수컷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의 남녀 간의 매력 포인트가 역사를 거쳐오면서 변하잖아요. 저런 사람을 왜 꼭 좋아해야 될까? 어떨 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갑자기 뭐 남자들 중에 그런 남자가 여성들이 그냥 다 좋아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젊었을 때는 남자들이 담배를 막 이렇게 좀 과격하게 막 피우고 뭐 이런 거를 여성들이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담배를 이렇게 손에 쥐는 것조차 여성들이 즐겁을 하고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가면서 계속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담배를 피는 사람과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 이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담배는 몸에 해롭다는 걸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아니까. 담배를 선호하는 성향을 가진 남자, 만약에 그게 유전적으로 대물림 될 수 있는 성향이다 그러면 지금 현대 여성들이라면 내 아들이 저 남자처럼 담배를 좋아하게 된다. 끔찍한 얘기죠. 그럼 그런 남성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정보가 없던 시절에는 우리가 마냥 그걸 낭만적으로 보고 좋아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런 걸 다 알아버린 상황에서 낭만적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진 거잖아요.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암컷들이 선호하는 형질들은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갈까? 이거에 어떤 정해진 법칙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모두가 다 좋아하면, 좋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게 모두가 다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분야에서는 섹시 선 하이포테시스라고 부릅니다. 섹시한 아들 가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내 아들도 저 남자처럼 섹시하게 태어나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느냐? 주변에 여성들이, 암컷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수컷과 짝짓기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죠. 그러면 적어도 다음 세대에서 내 아들은 많은 암컷들의 주목을 받을 테니까. 어쩌면 그런 것들이 시대가 변화해 가면서 그런 선호도도 변화해 가는 것을 설명하는 좋은 가설이 되지 않겠느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게. 글쎄요, 저는 동물들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진짜 잘생겼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진짜 선호할지 단정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는데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여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현빈이랑 같이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서 그 여성들이 저를 주목하리라고 감히 생각할 리는 절대로 없지만, 송아지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현빈이랑 같이 걸어 들어가면서 제가 반드시 불리하리라고는 저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이 있을 테니까 저도 혹시 현빈을 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될지도 모르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멋진 남성, 인간이 생각하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여성을 동물들도 똑같이 선호하리라. 그건 말이 안 되죠. 평범하게 생긴 우리들도 동물들 앞에서는 기죽지 맙시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